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동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볼 것은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받는 업무, 스트레스의 관리, 이 기법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되고, 또 왜 이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차원을 지나서 우리 팀, 그 다음에 과, 국, 그 다음은 우리 여수시 전체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부터 하면서 내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방법도 몰랐고, 또 이걸 누군가가 나 대신 스트레스를 풀어주지도 않았고 해서 혼자서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혀서 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조직원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를 더 들여다봐야 되고, 조합원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연 주제는 직무 스트레스의 관리, 어떻게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논의해보고, 또 해답을 찾고, 해답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 강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맞는 이 스트레스를 내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정부에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의 오늘 강의에 대한 순서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이해죠. 직무가 무엇인가요? 우리 직장 내에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스트레스의 정의, 원인, 영향,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증상 및 징후,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스트레스의 관리가 중요성이 나왔다면 이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적 차원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직적 차원의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한 이 관리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 기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스트레스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직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에서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의 이해를 우리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스트레스의 정의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스의 정의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요즘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정신건강 관련 용어로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스트레스라는 이 단어를.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의 기원은 어디에서 왔느냐? 스트레스의 기원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팽팽하게 조이고 당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 뜻은 어떠한 개체에, 어떠한 물체에 가해지는 외적인, 어떠한 물체에 가해지는 외적인 힘을 일컫는 물리학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 물리학 용어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게 1920년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생명체는 외적인 변화에 대해 필요한 반응을 한다. 어떤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외적인 변화, 뭐 날씨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극이나 변화와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신체적과 정신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인과 구별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외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다. 그렇다면 외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면 소음, 그 다음에 좁은 공간, 인간관계의 갈등, 또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생산성에 큰 차이죠. 저 사람은 업무를 많이 해내고 있는데 나는 조금밖에 못한다든가, 또한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 이런 걸 꼽을 수가 있고, 내부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적인 요인은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죠. 나는 기대치를 100으로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누구나가 봤을 때 오늘 정말 발표를 잘했어 했는데 내 자신이 나는 3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오는 비관적인 해석 경향, 또 지나친 완벽주의도 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폭음이나 카페인, 수면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양식 또한 내부적 요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외적인 스트레스와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내부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의 정의는 이 정도로 짚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오시죠?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해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역할 갈등 및 모호성, 대인관계의 문제, 또 조직 문화, 업무 스트레스의 영향, 개인적인 건강 악화, 업무 생산성 저하, 이 스트레스에 따른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업무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따라오는 영향은 개인 건강이 악화가 될 수 있고, 업무 생산성 저하, 그 다음에 이
직장 내에서의 적응을 못하는 것, 이직률, 성과가 감소되겠죠.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 개개인이 갖는 스트레스는 이거는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이 성과가 여러분들이 갖는 이 스트레스가 업무 성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팀장과 나와의 갈등이 있어요. 내가 결제를 올릴 때마다 팀장이 카트를 한다. 여러분들 그 업무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잘 만들어서 올릴까요? 팀장이 가지고 올라가면 다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스트레스다. 이 직장 내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내 개인적인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의 성과와 또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내에서의 분위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팀장과 만약에 과장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직장 내에서 분위기 살벌하죠? 출근하기 좋습니까? 하루 출근하는 게 정말 끔찍하죠?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 팀, 과, 국, 나아가서는 우리 여수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는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증상 및 징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먼저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올 수도 있고 근육 긴장, 요통, 소화불량, 수면장애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체적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죠. 두 번째로 심리적 증상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떤가요?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보기만 봐도 불안하고 쳐다봐도 우울해. 또 어떤 업무를 하는데 집중력이 저하가 됩니다. 의욕 상실. 또한 자존감이 하락하죠.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적 증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과도한 음주죠. 여러분들 담배 흡연 하시는데 또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흡연을 하게 됩니다. 그 흡연 또한 굉장히 좋지는 않은 거죠. 근데 흡연을 해서라도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흡연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이 변화가 됩니다. 폭음이나 아니면 아예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이죠. 또 대인관계 회피가 됩니다. 단체 회식이나 과외 회식을 할 때도 같이 가서 어울리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적인 증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한 업무 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긴장을 하고 있고 무언가를 갖다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업무가 제대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에 따라서 업무 실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종별로 좀 세분화를 해놓은 거예요. 직종별 직무 스트레스의 특성입니다. 우리 사무직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보면 공무원들은 다 행정직 내부에서 업무를 많이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 업무 또한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했을 때에 오는 신체적인 피로, 이것도 우리 사무직들, 공무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요인이다. 그 다음에 업무 과중 및 발표 보고 자료의 데드라인, 압박,
내일까지 시장님에게, 국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 기간 안에 이걸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압박감, 그것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가장 많은 게 이제 이 문제죠. 상사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 문제죠. 내가 기한을 잡아가지고 팀장님한테 결제를 올렸어요. 근데 팀장님은 이 문구 하나가 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가자라는 거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팀장님과 내용 면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에 오는 갈등, 또 내 생각과 기한자와 위에서 보고를 받는 사람과의 생각 차이가 났을 때 오는 그 소통 문제, 의사소통 문제, 굉장히 기한이나 담당자로서는 압박감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업무를 하면서 내 소신대로 내가 자료를 서치해서 찾아서 그 귀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팀장님한테 갖고 갔을 때 팀장님이 아니 이 내용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면 괜찮은데, 본인이 볼펜으로 딱 긁어서 이렇게 와 이랬을 경우에 오는 그 심적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다 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굉장히 또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했을 때 오는 기대에 대한 평가, 상사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담감 또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판매직인데, 판매직보다는 민원 담당자로서의 스트레스의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민원 근로자의 스트레스, 민원인들,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민원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아니면 인허가부서 등에서 오는 그 압박감들이 보면 또 당직실 근무자들 또한 굉장히 전화에 대한 감정 노동자로서의 스트레스가 많죠. 민원인들의 폭언, 또 그 민원인들의 허가를 요청을 했을 때 그 허가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에 대한 반응, 그 분이 느끼는 불만을 오롯이 담당 공무원이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게 뭔가요? 감정 억제와 통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감정 억제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한 우리 선배 공무원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민원인들을 대응을 해봤기 때문에 그 대응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이제 들어온 신규 직원들은 우리 법대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인들께서는 분명히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내가 중앙에다가 소송을 하게 민원을 넣겠다, 이런 겁박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또 불친절하다고 해서 과도하게 친절을 요구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저 또한 당직실 근무를 할 때 당직실 근무를 하면서 전화로 욕까지 하면서 싸워본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저한테 욕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먼저 욕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욕을 합니다. 당신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똑같이 이 자식, 그러면 이 자식? 너 이 자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응한 것은 잘못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그만 거의 일부분이고 아주 쌍스러운 소리를 들어서 제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분하고는 좋게
타협을 하고 이제 화합도 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의 오늘에 대해 기분에 따라서 그 연인을 대하는 정도가 또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그건 알고 계시죠? 사람이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100이라는 텐션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저 또한 사람인지라 집안에 뭐 애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기분을 가지고 회사까지 볼 수밖에 없고, 그 기분이 가정에서는 100이었는데 회사 왔을 때는 조금 누그러질 수는 있죠. 해서 그날 그날에 따라서 업무와 감정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 스트레스의 특성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 결제하는 관리직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요인도 있겠죠. 당연히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에게는 결정을 한 만큼의 책임감이 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책임감과 의사 결정에서 오는 부담감, 그걸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근로 시간이 일반 직원들보다 더 고민하는 시간이 많고 장시간 근무하는 시간이 또 나올 수 있다. 또한 각 팀별, 부서별 갈등 조정 역할도 이 관리자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들이 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근무 평정을 할 때 이쪽 팀과 이쪽 팀 서로 업무의 양이나 또 얼마나 빨리 들어왔는지 이런 연차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직은 관리직대로 또 압박, 스트레스의 요인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과 달성의 압박도 있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성과가 없다.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한 본인의 스트레스로 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의 종류와 또 특성, 징후까지 이렇게 이제 빨리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은 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데 중요하냐, 이 부분을 또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당사자인 저 개인입니다. 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굉장히 다운이 될 것입니다. 두통이 오고 속이 메스껍고 소화장애를 일으키는데 내 개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루 출근하기가 싫고, 첫 번째로 내 개인의 삶의 질이 굉장히 열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감소로 건강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오는 또 일과 삶 균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라도 고민이 있고 두 개라도 고민이 있는데 와가지고 업무 잘 되나요? 절대 업무가 잘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의 성과, 자아 실현 및 성장 기회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70으로 놓고 봤을 때 이 70이라는 이걸 내가 달성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의 만족도가 70이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달성해 나갈 수 있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성장 기회가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 여기서 또 한번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나타나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직무 만족도입니다. 직장 내 업무 만족도가 만족하느냐, 떨어지느냐, 증가되느냐, 감소하느냐,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직무 만족도 지금 현재 만족하고 계신 분 있나요? 여기서?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다, 월급을 줘서 한다. 직무 만족도는요, 본인들이 어떤 관점을 또 가지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읍면동, 각 실과소, 어느 부서든 간에 한 번씩 다 순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에 나에게 맞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지만, 전문 직렬들은 행정직들보다 훨씬 더 직무 만족도를 잘 평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평생을 그 업무를 하면서 30년을 40년을 우리는 그 업무만 하고 전문직들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내 만족도를 끌어올려 놔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추후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조직의 생산성이 스트레스를 안 받은 만큼의 이 조직의 생산성이 증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개인이 업무의 조직의 효율성이 나올까요? 조직의 생산성이 나올까요? 내 육체가 피곤하고 내 정신 상태가 두통이 오는데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건강이 안 좋았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개인 업무였지만 이게 조직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업무 효율성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이 아프고 소화장애가 있고 이러면 결근율이 병가가 자주 있겠죠. 그 다음에 결근, 이런 것들을 자주 하다 보면 내 적성에 업무가 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줘서 이 사람을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에게 5년, 10년 월급을 줘가면서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 하나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이 감소된다거나 팀 내의 분위기를 버린다거나 이랬을 때 이 나라에서 투자해 놓은 이 돈은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손해죠? 그만큼 공무원은 내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몸이지만 나라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업무의 효과와 증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훈련을 시킨 게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창의성과 혁신 촉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멍해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업무를 찾아내라고 하면 새로운 업무 팍팍팍 돌아가면서 업무가 나올까요? 어렵죠. 또 새로운 혁신, 선진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근무들, 좋은 내용 가지고 와서 우리 나라에 접목을 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내가 힘든데 그게 과연 창의성과 혁신 촉진이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죠. 모든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내 개인이 가진 스트레스로 인해서 팀워크 및 협력 강화가 안 됩니다. 내가 몸이 피곤한데 팀장님이 나에게 뭐 지시를 해. 짜증이 나요. 사람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있는데 팀장은 1부터 10을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요것도 좀 해야 된다. 제가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팀워크가 잘 형성이 될까요? 협력이 잘 될까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여러분께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 조직적인 차원이든 누군가는 잘 관리를 해서 내가 받은 공무원이라면 이 몸은 지금은 내 거지만 출근을 했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나라에서 주는 또 급여만큼의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스의 관리의 중요성에서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의사소통 개선. 세 번째, 상호 신뢰 구축. 네 번째, 직원 간의 유대감 증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과연 누가 해줘야 될까요?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인과 개인이 아니면 그 조직에 우리는 지금 팀장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팀장 분위기로 서로 대화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팀 내에서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지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좋은 게 뭔가요? 팀장 내의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 형성. 위에 상사가 아래 부하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 줬을 때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를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결제를 받을 때 똑같은 말이라도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어 하는 것보다는 그래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대부터 이제 또 중요하죠. 고생했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굳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바꿔도 될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뜻만 위로 전달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 칭찬을 해주는 상사가 있었을 때 그 조직의 분위기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한 예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게 똑같죠? 의사소통의 개선입니다. 의사소통의 개선, 반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기한을 올리는 당사자도 오타 하나 없이 상호 신뢰라는 게 뭔가요? 이 친구가 기한을 해갖고 왔을 때는 저 친구는 믿을만한 친구야 라고 또 이렇게 신뢰가 있어서 넘어가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가지고 오는 기한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구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사자가 기한하는 사람이 한 번, 2번, 3번 더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오탈자 수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상호 간에 내가 가지고 가는 기한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신뢰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직원 간의 유대감은 무엇일까요? 소속감입니다. 나랑 같은 팀, 나랑 같은 가원, 나랑 같은
또 크게 봐서는 여수시 공무원이라는 큰 공동체, 이 큰 공동체 하나로 보면 직원 간의 유대감은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여기가 2,300명입니다. 2,400명인데 서로 얼굴 모르잖아요. 유대감 형성이 되나요? 우리 MZ세대들이 해놓은 거 있죠? 서로 모르는 직원들이라도 먼저 인사하기. 이게 첫 번째가 시작되는 직원 간의 유대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관리를 어떤 관리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의 관리 방법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는 조직적 차원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관리 방법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개인적인 접근이죠. 한마디로 개인적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기법인 거죠. 첫 번째, 인지적인 기법 활용입니다. 두 번째, 자기 관리. 세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 나머지 네 번째는 휴식과 여가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 차원의 관리 방법을 한번 우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기법은 무엇인가요? 인지, 그야말로 긍정적인 사고 훈련입니다. 스트레스의 상황을 왜 나에게 스트레스가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의 상황을 재해석을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사고를 유도해서 바꾸는 방법인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대화법이죠. 자기대화법 활용. 그 다음에 마음챙김 명상. 이게 인지적인 기법이죠. 내 스스로 인지를 해서 갖춰 나가는 인지적 기법. 이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이 좀 있었을 때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라고 했습니다. 시간관리 기술이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아침에 출근을 늦게 한다. 또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 또 팀장님과 과장님에게 언제 보고를 해야 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놓는 것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 팀장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 저거는 나를 위한 일이야. 뭐 나를 찍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은 소리를 나에게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기한을 해갖고 갔을 때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10번, 20번, 30번 어떤 걸 물어봐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내가 잘 알고 팀장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서론은 이렇고 본론은 이렇고 결론은 이래서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라고 분명한 내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규칙적인 운동 습관, 그 다음에 균형적인 식단,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주, 카페인 섭취의 조절, 그 다음에 금연도 그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관리는 여러분들이 다 저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스케줄을 잡아놓고 나는 목표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인적 차원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휴식과
여가 활동입니다. 취미 활동 즐기기죠. 우리 시에도 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탁구, 축구, 볼링, 또 뭐 요가, 뭐 바이크 등등 해서 한 29개 정도 이렇게 여가 활동을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를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친구와 가족과 시간 보내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여가 생활을 하고 싶다. 또는 여행 또는 휴가 계획을 미리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여행 계획과 휴가 계획을 세워놨을 때 도파민이, 우리 머리에서는 도파민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이 3개월이 또 가는 거고, 또 여행을 다녀와서의 그 나머지 여운 때문에 3개월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쳐낼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이 될 수 있다. 또는 또 하나 있죠. 또 뭐 독서나 음악 감상도 필요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나에게 맞는 관리 기법을,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적인 접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는 개인적인 접근 방법이 어려웠을 때는 또 상담을 통해서 같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명상도 있고 요가 등 이완 기법,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크게 개인적인 관리 방법과 조직적 차원의 관리 방법, 이거는 누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당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왜 조직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대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내 몸은 내게 아니고 이 나라 겁니다. 나라에서 받는 월급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 만약에 개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 해줬을 때 이게 오롯이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팀으로 오고 바로 오고 국으로 가고 이 여수시 전체로 가고, 또한 여수시 시민들에게 오롯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차원의 관리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시정부에서는 분명히 계획을 수립을 해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꼭 본인들에게 맞는 여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조직적 차원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다? 시정부의 이익이고 나라의 이익이고 시민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 차원의 관리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근무 환경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 두 번째, 상담 부서의 운영. 조직적 차원으로서는 상담 부서의 운영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교육 및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한 번 이야기한 거는 인지하고 90%는 또 생각을 안 하고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적 차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하고 있죠. 유연 근무제 도입입니다.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서 그 시간에 출근을 못 하시는 분들 유연 근무제 도입해서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1시간은 가가지고 자기 체력 향상을 위한다거나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업무 공간 개선입니다. 사실은 근무를 하면서
너무 의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나만의 업무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청사가 좁아가지고 업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언제 이런 부서 순회를 할 경우에는 꼭 업무 공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업무 환경 개선 내에서는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요즘은 굉장히 공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등 이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해주는 게 개인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고, 또 조직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알겠지만 관리자분들도, 또한 과장님, 국장님들도 정말 그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휴게시설 확충이죠. 우리가 50분 근무하고 10분 정도는 휴식을 해줘야 된답니다. 업무 집중도가 가장 좋은 그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 집중을 해서 어떠한 업무를 만들어 놓고 꼭 50분을 하고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이 확충되어야만 그 개인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향상이 더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시정부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상담 부서 운영입니다. 전문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갑질 또는 을질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정말 상담 부서가 익명으로 보장이 되고, 또한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또 스트레스를 치수로 평가를 해서 그때그때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같이 큰 조직에서는 정말 스트레스 관리 관련 상담 부서가 있어가지고 전문 상담원이 조직원들의, 우리 조합원들의 스트레스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다라는 거, 이런 걸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조직적 차원의 관리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교육 및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교육, 여러분들 오늘 이 교육을 듣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걸 조직에서 관리를 해준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는 조직적 차원의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나라 거예요. 업무의 질, 생활의 질이 떨어짐으로 해서 조직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팀별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팀별로 우리는 이번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좋아하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뭐 여행을 한번 가자,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는데 명상을 한번 하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건강증진 활동입니다. 건강증진 활동은 정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활동과 명상 클래스 운영, 여기에 따라서 이런 교육 및 프로그램은 조직적 차원에서 시정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조직적으로 이걸 관리를 예산을 들여서 해줬을 때 이 업무에 우리 여수시의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는 배가 될 것이고 직무 스트레스는 하강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직적 차원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시정부에 이러한 조직적인 차원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또 출근할 때 업무 즐겁게 출근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종별 또 맞춤 전략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직종별. 이 직종별로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전략. 사무직들은 스트레칭 시간을 도입을 한다든지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 나왔지만 업무 우선순위 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직원들이 팀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서 맞춤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 직종별 맞춤 관리 전략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노동자의 관리입니다. 감정 노동자는 우리가 민원 부서들이 민원 업무 보시는 분들이 좀 감정적으로 좀 많이 되죠. 감정 조절 기술 훈련을 좀 넣어서 훈련을 좀 시킬 필요가 있고, 또 휴식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된다. 민원 보시는 분들 꼭 50분에 한 번씩은 10분씩 교대로 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따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 매뉴얼은 다 있죠. 그래서 전임자들에게도 고객 응대 매뉴얼은 똑같은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속에 있는 화가 내려앉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노동조합에서 앞으로 시장님에게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맞춤형 관리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종류는 많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관찰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자기 주장, 분노 조절 훈련이 있고, 감정 자유 기법이 있고, 바이오 피드백, 마인드 컨트롤 등등 역지사지 기법, 심리 상담까지 이렇게 해서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 교육이 정례화가 되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월별로 진행을 한다면 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자기 관찰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자신의 행동 양식을 바꿔서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자기 관찰, 또 행복 카드 소통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나눠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여야만 우리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가진단 테스트, 지금 직무 스트레스 자가진단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 후에 나의 스트레스는 어디만큼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직의 이야기를 해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부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가진단 테스트 마지막 한번 진행해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삶이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 시민과 나라가 안녕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는 개인적으로도
관리가 충분하겠다. 나는 조직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한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